자, IT 반도체 좀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볼까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속분 아직 안 바꿨네. 네, 이제 조만간. 본격적으로 바꾸려고. 이 세상의 변화가. 네네. 요즘 왜 배터리 아저씨라고 네네. 이제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자, 반도체 아저씨. 네. 반도체 오빠라고 그러던데요. 반도체 오빠 네네. 이형수 대표. 아, 네. 왜냐하면 뭐 한미 반도체 하면은 네네. 뭐 이형수 대표가 네. 뭐 독보적이죠. 네. 네.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네. 한동안 열심히 브리핑할 때는 좀 네. 무겁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그 내공을 품고 이렇게 품어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시대도 네네. 그렇고 한미 그렇죠. 반도체를 일단 리뷰를 네. 좀 먼저 부탁드려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 불과 한 석 달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둘이서 12,000원 정도에서 스트롱 바이를 외쳤던 기억이 나요. 네네. 좀 그때 네. 뭐 네. 이제 EMI 실드도 맞습니다.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오사트의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해서도 네네. 막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2배가 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매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게 이제 뭐 제가 뭐 사라 팔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네. 혹시나 지금 이제 또 제 설명을 듣고 신규로 이제 지금 따라 붙으시는 여기서. 분, 예,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한번 챙겨 넣는 것도 네, 좀 좋다. 저는 이제 펀더멘탈리스트니까 이제 네. 펀더멘탈의 영역을 좀 많이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렇게 한미에서 크리에 만들어 오겠어요? 뭐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미 반도체 홍보대사처럼 됐지만. 네네. 하여튼 근데 시세라는 거는 네네. 이제 뭐 이렇게 굴곡이 있겠죠. 근데 네네. 회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잘 네네, 지키고 맞습니다. 있고 업을 잘하고 있고 뭐 워낙 잘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죠. 우리는 또 쌀 때 잘 가져오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바로 안 다만, 오를 수는 있어도 시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는 정도만. 네네네. 네. 네. 뭐 그다음에 그러면은 혹시 좀 줄였다가 늘릴 네. 수 있는 분야 MC넥스도 네네. 우리 이영수 대표 네네. 커버 아니에요? 제가 하반기를 좀 비장의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데 알고 조금 있네요. 조금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아직 네. 핸드셋이 좀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회사는 핸드셋 특히 삼성전자 중저가 쪽이 돌아서면 네. 굉장히 또 한번 무섭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빠르다. 네, 조금 느낌이 있어요. 어제 한 발에 했는데 네네. MC넥스. 그거는 이제 어쨌든 UAM에 대한 모멘텀이니까 그 모멘텀은 충분히 저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저는 이제 쭉 끌고 가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네네. 중시하고 저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의 느낌으로 얘기는 그래서 어제 근데 네. 오늘 조금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네네. MC넥스 잘 관찰해서 네네. 너무 또 확 오른 다음에 얘기해주지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얘기 좀 네. 해줘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주식이 뭔가 미래의 것을 당겨오는데 네네. 6개월 선행하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3분기에 턴어라운드 얘기를 공공연하게 좀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네네. 했는데 3분기면은 지금 몇 달? 3월 달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9월이니까 지금부터 딱 땡겨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딱 당겨오는 또 건데. 타이밍이 맞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봅시다. 뭐, 네. 뭐 일단 뒤에 뭐 시간 봐서 추가 네네. 질문 드리고 본 재료는 네네. 뭘까? 오늘 동진 쌤캠입니다. 동진 네. 쌤캠. 여기 네. 한번 했다가 저도 네. 낭패를 한번 네. 시세가 그래갖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네네. 멀쩡한데. 네. 자, 동진 쌤캠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네네. 분도 있으니까 어떤 기업인지.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소재, 케미칼류 소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아베 소부장 사태 때, 음. 그때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요 소재가 PR. 네. 요게 이제 노광 공정에 쓰는 어떤 그 소모성 소재인데요. 요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신너 그리고 뭐 CMP 슬러리, 뭐 반사 방지막, 하드 마스크, 프리커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소재들을 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은 결국 PR. PR. 네, PR 쪽인데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 쓰는 브라크립톤, KRF 쪽은 세계 1등 업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쓰는 뭐 불화 아르곤. ARF나 이제 최근에 EUV PR까지 국산화 성공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감광액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하죠. 사진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빛을 쪼일 때 네네. 그 부분만 딱딱하게 맞습니다. 붙죠. 네네. 그것은 이제 반도체 회로도를 쫙 조사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축소 이제 웨이퍼 위에 이제 사진 현상기로 축소 회로 패턴을 이제 그리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PR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사진이 아니라 이제 미세 회로도기 때문에 뭐 네네. 케미칼 쪽으로는 상당히 하이 첨단, 맞습니다. 완전히 최첨단이라고 최첨단이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저희 메모리 감산에 따른 네. 실적 영향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감산은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삼성은 안 한다. 삼성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아이고. 자연 감산은 있다라고 했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감산을 꽤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우리 네. 동진 세미캠의 실적 영향은 네,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이제 하락하는 부분을 또 일본 소재 국산화라는 부분을 상쇄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아베 소부장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PR 국산화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열심히 국산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동진 세미캠의 어떤 비중, 삼성전자 내 비중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7%의 비중이 일본이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듀폰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도 매출은 늘어나고요, 이익도 증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 그 네네. 이제 화해 모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막 연구소 생산기지 막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하겠죠. 네. 자, EUVPR. 네. 극자외선 노광. 네네. 아, 이게 용어가 짝짝 안 맞습니다. 붙어가지고. 네. 네, EUVPR 양산. 네네. 국산에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네. 네. 매출 확대는 어느 정도 수준을 기대해 볼까요? 일단 이제 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이제 그 EUV를 쓰는 공정이 D램에 이제 16나노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7나노부터 EUV 공정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동진 세미캠이 들어가는 쪽은 D램 쪽이고요. 이게 14나노부터 5개의 마스킹, 그러니까 5개의 레이어의 EUV를 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진입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허들 하나 넘었으니까 하나씩 각기 격파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이제 좀 기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이 PR이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뉴스 화면에도 많이 나오지만 웨이퍼가 막 고속으로 회전할 때 네네. 스포일러 같은 떨어뜨리죠. 걸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은 회전 원심력에 의해서 쫙 펴지죠. 나 네네. 도포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습식 PR이라고 네네. 하는데 최근에 그 트렌디한 거는 건식 PR도 네네. 얘기가 나오죠. 네네. 뭐 그건 뭐예요?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습식으로 어떤 액체류를 딱 도포를 해서 사진을 딱 그 노광을 쬐면 이게 이제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회로를 그냥 여기에 회로 부분만 아주 미세하게 증착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증착기 업체들이 좀 이제 노광의 어떤 시장을 들어오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무기물 PR 특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식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무기물 PR 쪽은 이제 일본의 그 JSR의 자회사 인프리아가 거의 시네츠인가? 네. 뭐지? 인프리아. 인프리아. 인프리아가 거의 독점적이고요. 거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무기물 PR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쓰는 EUV에서 다음 차세대 하이 NA EUV에 좀 쓰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착 방식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하이 NA도 뭘까? 누메리컬 어펙처라고 하는데요. 이 개구율을 바꾸는 건데 이거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나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네네.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된다. 네네. 한일 간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가 있겠죠. 뭐 큰 그림을 보면은 네. 얻고 이해 득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한때 서부장을 우리가 이제 피나게 네네. 했는데 국산화했죠. 네. 다시 또 일본께 들어오면 우리 네. 물거품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네네. 이건 어떻게? 일단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적 곱하기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결국 멀티플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실적에 저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요. 네. 이제 일단 다시 그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하는 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기대감은 낮춰질 수밖에 없죠. 그게 멀티플 디레이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이제 진짜 정면으로 맞은 게 동진 세미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삼성이라는 기업을 보면요. 삼성은 한번 리스크로 인식한 거를 없던 걸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베 소부장 사태 터지고 이재용 회장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그렇죠. 그때 뭐 미쓰비시 은행 만나고 스미토모 만나고 상당히 읍소를 네, 많이 했는데 했음에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모욕 당하고 왔잖아요. 정부 정책이 그때 네. 당시 이제 네. 아베 정부의 뭐 색채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잊지 않습니다, 삼성은. 그래서 국산화를 계속 할 거고요. 네. 2025년까지 PR 쪽 국산화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동진 세미캠이 여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네.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초에는 이제 어닝 미스가 한번 나지도 않았는데. 네네. 그, 1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았는데 네네. 이제 지난 4분기가 조금 줄어든 건 있죠. 네. 원래 4분기는 일회성 비용 다 이제 대부분 성과급 나오고. 웬만한 회사들은 다 그런 수준이고 그거를 왜 실적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증권사 레포트가 상당히 거칠게 나오면서 네네. 확 깎아버려가지고 IR을 안 하니까. 아, 네. 회사가 사실 IR을 저도 안 좀 해서. 화가 나요, 이 회사는. 왜 IR은 상장사면 IR을 해야죠. 그쵸. 네. 그거는 이제 좀 그걸 자랑으로 여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얘기하는데도 네. IR 잘 안 하시네요. 네네. IR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이 EUV하고 PR 뭐 소재, 네네. 포토레지스트는 거기까지. 네. 반도체 소재 쪽.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장 포인트로 네네. 업사이드 포텐셜을 잡는 게 최근에는 트렌드는 2차 전지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2차 전지 소재 하죠. 네.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일단 지금 두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 CNT 도전제라는 아이템하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첨가제 네. 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럽의 노스볼트하고 이제 삼성 SDI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노스볼트 쪽은 연간 매출이 가능한 매출이 지금 스웨덴 현지 공장을 셋업을 했거든요. 네. 그게 한 700억 정도 연간 나올 수 있고 삼성 SDI 쪽은 한 600억 정도, 그래서 1,300억 정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 첨가제 쪽은 이제 아직까지 좀 이제 연구개발 수준인데 굉장히 샘플 테스트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NT 도전제 또 어려운 용어지만 네네. 탄소 나노 튜브죠. 네네. 2차 전지는 항상 네. 에너지의 응집과 그걸 밀도, 또 뿜어대고 네. 그렇죠. 다시 또 충전하고 또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양극재가 지금 네네, 논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오늘 또 저희 첨보도 했지만 전해질, 네네, 맞습니다. 전해액 첨가제 네네. 뭐 다양하게 지금 나가잖아요. 네. 자, 2차 전지는 하여튼 이 배합 비율도 중요하고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김치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식품인데 항상 중국이 베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맛은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여기 거기까지 갔지 지금. 네네. 네. 자, 그래서 CNT도 2차 전지 쪽은 계속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네네. 네. 일단 한번 들어가면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노스볼트하고의 네. 배터리 소재 전기 계약 네네. 체결한 바 있는데 이게 기대감이 큰가요? 그렇죠. 노스볼트가 이제- 사실은 이게 네. 폴크스바겐 그쪽에 많이 향이죠. 하고 있죠. 네.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자존심이라는 이제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의 이제 셀 업체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 그 폭스바겐 같은 어떤 유럽 차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 스웨덴 현지 공장을 나갔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수적인 회사가 스웨덴의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장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네. 거기는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스볼트나 이런 쪽그 임원들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이제 협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네, 뭐 뭐- 한 종목까지 길게 한다고 지금 뭐라 그러나? 아, 네. 올해 이제 매출 1조 5천억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2,300억.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6%, 영업이익은 10% 정도 네, 상향 조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상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동진쌤캠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 네. 추가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네. 반도체, 2차 전지, 네, 소재, 네. 핵심 소재는 광물이냐 부품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 네. 결국엔 이게죠 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일단 이제 부품 쪽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그 기술이나 국산화 쪽이 됐는데 광물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광산 채굴부터 전구체 뭐 이런 것들 그게 사실 그 오염 산업이에요. 네. 오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사실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자원 외교의 아픈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이제 홀딩스나 이런 쪽에서 그런 쪽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는 가능할 거라고 그 보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네, 했었죠. 네네. 이게 뭐지? E&D라고 E&D. 네,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뿜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ENTD도 다시 오늘 뭐 주가는 좀 살짝 눌리지만 네네. 주목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 동진 샘캠도 그 유럽판 IRA라고 CRMA의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에코앤드림이 그 어떤
벨기에 유미코어의 양극재 그 쪽에 뜰에 이 이너 네. 서클이 있어요. 이게 네네, 좀, 맞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네네. 유튜브를 요즘 안 네, 하니까. 유튜브를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에코앤드림 네네. 같은 것도 거기는 좋다. 이제 벨기에 유미코하고 관련 그 굉장히 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동진샘 게임도 사실 CRMA 수혜를 푸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매출 비중이 반도체 쪽이 워낙 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뭐 왔다 갔다 하지만 평온하게 그냥 뚝심 있게 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을 가지시고요. 내일 또 다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